중국 여행인데 첫 끼를 먹자마자 여기 진짜 중국 맞아?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데 분명히 다른 나라 공기가 나는 도시. 바로 연변이에요. 끝까지 들으면 왜 연변이 다녀온 사람들 입에서 유독 오래 남는지 바로 이해될 겁니다. 연변은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이고 중심 도시인 영일에는 조선족 생활 문화가 진하게 남아 있어서 한국 여행자에게도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편으로 소개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음식입니다. 연변은 관광지가 아니라 밥 먹는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되는 도시예요. 불판 위에서 바로 익는 연변식 소고기, 쫀득하게 늘어나는 찹쌀떡, 은근히 달큰한 연변 미주까지 한 입 먹으면 익숙한데 완전히 같진 않네. 그 미묘한 차이가 계속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맛집을 찾는 게 아니라 도시의 결을 먹는 느낌이 납니다. 두 번째는 모아이올산입니다. 영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표 풍경 포인트라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도시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정상에 올라서면 빽빽한 시까지 뒤로 산줄기가 감싸고 국경 지역 특유의 공기가 묘하게 섞입니다. 연변이 왜 도시 여행이면서도 동시에 자연 여행처럼 기억되는지 여기 서보면 바로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영일의 조선족 민속관에 들어가면 여행 톤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남기고 떡 만들기나 그네, 널뛰기 같은 체험을 하다 보면 여긴 단순히 보는 곳이 아니라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게 느껴져요. 사진은 남는데 더 크게 남는 건 분위기예요. 아, 연변은 풍경보다 공기가 기억나는 도시구나. 이 감각이 딱 옵니다. 그리고 일정이 조금만 넉넉하다면 창바이산까지 묵는 순간 여행의 밀도가 확 올라갑니다. 창바이산은 국가 외의 관광지이자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보전지역이고 정상의 천지를 마주하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산 사이에 놓인 거대한 호수를 보면 연변이 왜 먹는 여행으로만 끝나면 아쉬운지 바로 납득됩니다. 팁 하나만 드리면 창바이산은 계절에 따라 개방구역이 다르고 날씨 변수도 커서 일정은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변은 생각보다 많이 걷고 정말 많이 먹게 돼요. 신발은 편하게, 위장은 비우고 가세요. 중국인데 가장 낯설지 않고 그래서 더 오래 남는 곳. 여러분은 연변 가면 제일 먼저 뭐 드실 건가요? 상하이는 야경 하나 보고 다 봤다고 하면 제일 아까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화려해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과 미래 같은 것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상하게 중독돼요. 한 번 가면 사진보다 발걸음이 더 오래 남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왜 상하이가 시티워크의 도시라고 불리는지 바로 느껴질 거예요. 상하이의 얼굴인 와이탄은 1.5km 길이의 역사지구이고 예원은 성황묘 옆에 있는 전통 정원입니다. 여기에 난징루까지 더해지면 도시의 기본결이 완성돼요. 첫 번째 포인트는 와이탄입니다. 낮에는 건물의 성과 디테일이 살아있고 밤이 되면 진짜 다른 도시가 됩니다. 강바람 맞으면서 걷다 보면 역사적인 건물들이 조명으로 살아나고 맞은편 푸둥의 초고층 빌딩 숲은 유리처럼 번쩍여요. 상하이는 여기서 이미 끝나요. 옛도시가 예쁘다가 아니라 옛 도시를 배경으로 미래를 켜는 도시라는 느낌이 확 들어오거든요. 두 번째는 예원 일대예요. 명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정원답게 연못, 정자, 기와지붕이 아주 촘촘하게 장면을 만들어요. 그런데 고개만 들면 바로 뒤로 상하이의 초고층 스카이라인이 올라옵니다. 이 충돌이 진짜 재밌어요. 한 장면 안에서 옛 중국과 지금의 상하이가 동시에 잡히니까요. 그래서 예원은 예뻐서 가는 곳이 아니라 상하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가장 압축해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난징루 보행가로 들어가면 도시의 리듬이 또 확 바뀝니다. 이곳은 중국을 대표하는 쇼핑거리 중 하나라 사람 흐름 자체가 콘텐츠예요. 번쩍이는 간판, 오래된 브랜드, 길거리 간식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딱히 뭘 안 사도 계속 걷게 됩니다. 상하이는 구경하는 도시가 아니라 걷는 동안 점점 빠져드는 도시라는 걸 여기서 알게 돼요. 후반에는 꼭 높은 곳이나 강변에서 한 번 더 도시를 보세요. 320m 높이 전망대처럼 위에서 내려다다 보면 와이탄의 고전적인 라인과 푸둥의 초고층이 한 화면에 정리됩니다. 아래에서 볼 때랑 완전히 달라요. 낮엔 구조가 보이고 해질 무렵엔 도시가 조명처럼 켜집니다. 상하이는 올려다 볼 때도 멋있지만 내려다 볼 때 더 크게 남습니다. 팁도 짧게 드릴게요. 상하이 대중교통은 외국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모바일 결제도 해외 번호로 가입 가능한 안내가 있어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짐이 많다면 지하철역과 관광지 보관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요. 결국 상하이는 많이 걷게 되는 도시니까 신발 하나는 진짜 좋은 걸로 챙기세요. 여러분은 상하이 가면 와이탄 야경부터 볼 건가요? 아니면 예원부터 들어갈 건가요? 중국 여행은요, 한 나라를 가는 건데도 마치 여러 나라를 연달아 넘는 느낌이 납니다. 오전에는 영화 세트장처럼 오래된 궁궐 앞에 서 있다가 밤이 되면 미래 도시 같은 야경 아래를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어디가 제일 예뻤다 보다 어떤 장면이 제일 오래 남았다가 더 어울리는 여행지예요. 오늘은 왜 중국 여행이 한 번으로 안 끝나는지 그 이유를 같이 가보겠습니다. 중국 여행의 첫 번째 매력은 스케일입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그냥 멋있네 하고 지나가던 풍경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성벽 하나, 광장 하나, 오래된 거리 하나도 크기부터 분위기까지 사람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관광지를 본다기보다 거대한 장면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느낌이 더 강해요. 걷고 있는데도 자꾸 멈춰서게 되고 고개를 들게 되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분위기의 반전이에요. 어떤 도시는 전통 건물과 골목이 여행의 중심인데 조금만 이동하면 유리벽 빌딩과 화려한 조명이 펼쳐집니다. 낮에는 차분하고 오래된 공기가 감돌다가 밤에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줘요. 이게 중국 여행이 재밌는 이유입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시간대가 바뀌는 것처럼 분위기가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길고 기억은 더 진하게 남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중국 여행은 먹는 순간부터 훨씬 선명해집니다. 골목에서 바로 꺼낸 만두, 김이 올라오는 면 요리, 은근한 향이 도는 차 한 잔. 지역마다 맛의 결이 너무 달라서 이동할 때마다 여행이 새로 시작되는 기분이 들어요. 유명한 명소보다 그날 먹었던 한 끼가 더 오래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눈으로만 보는 나라가 아니라 입으로 기억하는 나라에 가까워요.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사람 사는 분위기예요. 아침 시장의 소리, 저녁 강변의 바람, 야시장 불빛, 골목에 앉아 쉬는 현지인들. 이런 장면들이 쌓이면서 관광이 여행으로 바뀝니다. 중국은 너무 커서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막상 가보면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각자 다른 표정을 가진 도시들의 모음처럼 다가와요. 팁도 짧게 드릴게요. 도시 이동이 많아질수록 일정은 빡빡하게 잡기보다 여유 있게 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걷게 되니까 신발은 무조건 편한 걸로 준비하세요. 중국 여행은 한 번 다녀오면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다음 도시가 바로 궁금해지는 여행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중국에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건 역사, 야경, 음식 중 뭐예요?